안녕하세요. 최강의 입시의 김소장. 네, 안녕하십니까. 한원장입니다. 네, 이번 주에도 진로 역량과 관련된 사례를 하나 볼까 합니다. 네. 이제 사례 세 번째 내용인데요.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학생들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항상 이제 똑같은 진로의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이 1학년 때는 아직 뚜렷하지 않다 보니까 계속 이제 바뀌잖아요. 그쵸. 진로적 성향이라는 것도 바뀌고, 음. 목표도 바뀌고. 저도 이제 가장 이제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요렇게 진로가 바뀌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불리한 거 아니냐. 생활 기록부를 지금부터 만들어도 늦은 거 아니냐. 뭐 요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음.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1학년 때부터 꾸준히 노력해서 3년 동안 완성한 친구에 비하면 당연히 불리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1학년 또 3학년까지 꾸준히 하는 친구가 많아야 한 15%? 10% 정도? 20%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대다수 학생들이 대부분 학생들은 바뀐다. 바뀔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럼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그거잖아요. 자연계에서 자연계로 바뀔 수 있고, 인문계에서 자연계로 갈 수도 있고, 뭐, 인문계에서 다른 인문계로 그렇죠. 바뀔 수도 예. 있겠죠. 근데 이제 뭐 제가 다양한 학생들의 사례들을 본다고 해서 지금 말씀드린 모든 사례를 다 맨날 체크하는 건 아니니까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진로가 바뀌었는데 잘 만들었다. 아, 이렇게 만드는 거다 하는 사례들을 한번 오늘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세 번째 사례는 요 진로가 학년이 올라가면서 바뀐 케이스의 친구 두 명의 사례를 제가 갖고 왔어요. 물론 둘 다 문과 계통입니다. 둘 다 문과 계통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저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자연 계열은 공학 혹은 과학 혹은 수학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진로가 바뀐다고 해서 활동이 많이 바뀌진 않아요. 그렇겠죠. 그런데 인문계열은 좀 얘기가 많이 들려요. 네, 인문계열은 공통으로 묶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좀 애매모호하죠. 그쵸. 국어로 목자니 외국어 계열 학과를 지원하는 친구 입장에서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고, 만약 경영으로 목자니 이른바 경영이라고 하는 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학교에서 배워서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 과정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사회 계열로 하자니 다른 계열하고 부딪힐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문 계열에서 진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겁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인문 계열은 진로를 잘 안 바꿔. 그러니까 억지로 어거지로 어떻게 맞추고. 그래서 대동단계 경영인 거야. 처음부터 만약에 사업, 경영으로 포커스를 맞춰버리면 2학년 때 내가 다른 진로적 성향이 생겨도 일단은 경영을 붙여놓고 뒤에 그거를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경영도 되게 많잖아요. 경영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방대하니까 이렇게든 저렇게든 경영에 다 맞출 수 있다. 뭐 약간 이런 거야. 내가 외국어에 관심 있다? 아, 외국어와 관련된 경영.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생각들을 해요. 물론 그게 틀렸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은 과연 경영학과에서 매력적으로 뽑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는 좀 보진 않아요. 일단 한번 봅시다. 네. 첫 번째. 작가였어요. 1학년 때 꿈이. 실제로는 이제 국어국문학과하고 작가를 목표로 했던 친구인데 2학년 때 노노문학과로 변경을 했습니다. 저 노어 논문이 뭐죠? 러시아. 러시아. 예. 아. 그래서 실제로 대학의 노노문학과로 합격을 한 친구. 이 친구 어떻게 바꿨는지 한번 보자. 그러니까 이 친구의 1학년 때를 보시면 작가 및 국문학과 희망이 원래 그 진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도 뮤지컬부를 했었어요. 뮤지컬부를 하면서 이 친구가 이제 가장 관심이 있었던 거는 그 뮤지컬 이제 작가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얘기하는 원작을 통해서 이 공연을 진행할 수 있는 대본을 만든다거나 이런 쪽에다가 본인이 이제 활동을 이제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뭐 원작을 읽고 공연 영상 감상가 문학 작품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재구성해서 표현할 수 있는 인문학적 소양을 증진시켰다. 예술적 가치를 분석한 내용을 적용하고 연출하고자 텍스트를 자기 주도적으로 재구성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작가가 가져야 되는 일종의 역량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의미하죠. 이제 그렇게 1학년 활동을 했는데 이제 생각보다 내신이 안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내신이 안 나오면서 국어국문학과 진학이 쉽지 않다.
라고 본인이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내신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 있는 대학을 내가 노려야 되겠다. 이 친구 되게 전략적인 거예요. 해서 여러 학교들의 여러 인문계열 학과들을 찾다가 이 친구가 눈여겨본 게 뭐냐면 바로 노노문학과예요. 러시아 관련 학과가 많지도 않고 상당히 유니크하고 여기에 이 친구가 저랑 얘기할 때 어떤 얘기도 했냐면 솔직히 러시아어 학과는 외고에 없어. 그러니까 외고 애들도 실질적 경쟁자라 보기가 어려워. 이 거기까지를 얘는 일단 나름대로 조사를 한 거야. 이제 자기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2학년 때부터 노노문학과로 진로를 바꿨어. 이게 뭐 이렇게 이게 아니 웃으면 안 되는데. 아니야, 웃으면 안 되는데. 웃으면 안 되는데. 이 친구는 정말 대학 진학 우리가 진로 얘기하고 뭐 얘기할 때 결국 궁극적으로 그거잖아. 대학이니까. 내가 현재 내신 성적 기준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썼을 때 한 단계라도 위에 있는 학교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합격할 수 있느냐, 경쟁력이 있느냐. 정말 그거를 초점을 맞춘 친구예요, 이 친구는. 거기에 맞춰서 학과도 설정을 했는데 얘기했죠. 단순하게 내가 러시아어를 좋아해서 이런 게 아니라 아 여기는 경쟁자 집단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적어. 그리고 내 내신에서 요 부분의 역량을 늘리면 내가 한번 해볼만 해 라고 판단한 친구예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물론 합격을 했겠죠. 네. 근데 점핑을 했어요. 네. 외대 노노문학과에 들어갔어요. 아, 할만하네. 네, 할만하죠. 그러니까 원래 만약에 이게 아니야, 노어가 아니야, 그냥 진짜 그게 국문이야. 아니면 이 친구는 제가 만약에 일반적인 국어국문학과나 만약 그쪽으로 해서 만약에 성적 기준에서 만약에 매칭을 한다고 하면은 솔직히 2등급 후반대에 있었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제가 봤을 때 따져갖고 최대 맥스로 땡겼던 게 예를 들면은 광운대 상명대 라인 정도인데 광운대 상명대도 어문계열 학과가 없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 친구가 접근할 수 있는 게 명지대 가톨릭대 그치. 그 밑에 경기대 정도 라인업인 거야. 근데 거기서 그냥 과를 확 바꾸는 순간 외대를 간 거야. 물론 엄청나게 운이 좋은 케이스도 있고 다만 2학년, 3학년 때 그래서 이 친구는 어문계열 내신 성적을 극단적으로 많이 올렸어요. 그것도 발현이 됐어요. 근데 1학년 때 워낙 성적적으로 안 좋은 부분이 있는데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자기가 만약 그렇게 해서 학교 라인업을 구성을 한다면 어떤 게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던 친구라. 남학생이에요, 여학생이에요? 여학생. 여학생이요? 네. 이 친구 2학년 거 내용을 한번 보시면 알겠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2학년 때 독서 토론 논설부로 이제 전환을 살짝 합니다. 그리고 왜 이거를 들어갔냐 했을 때, 아, 여기에 들어가야 러시아 문학 작품들을 자기가 마음껏 읽어서 보고서를 낼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했대요. 어차피 그 러시아와 관련되어 있는 동아리가 없기 때문에 그치. 자기가 할 수 있는 동아리의 가장 중요한 건 도서부인데 단순 도서부로 들어가서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토론 논술부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관련된 요 2학년 때 진로활동 내용도 같이 보면 좋은데 보세요. 제가 짧게만 가져왔어요. 동아리인데 진로 희망인 러시아 문학 작품. 그래서 광인일기라고 하는 이제 책을 읽었습니다. 뭐 니콜라이 고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을 읽고 그 내용들을 쭉 정리를 했어요. 이제 감상문처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적으면서 요 소설을 저도 뭐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제 사람이 광인, 이제 어떤 그 심리적으로 굉장히 미쳐가는 어떤 그런 현상에 대한 내용들을 요 18세기 시대의 러시아와 관련해 갖고 이제 썼던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인간이 어떻게 이제 뭐 피폐해지느냐, 인간이 어떤 식의 부작용들이 생기느냐, 그거에 대한 분석 발표하는 내용들을 적었다고 했어요. 저도 뭐 솔직히 자세히는 모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인터뷰를 했을 때 제가 들었던 느낌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이 친구는 좀 욕심이 많은 것도 많은 건데, 굉장히 좀 현실적인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케이스. 그리고 활동을 할 때도 솔직히 저렇게 분석해서 발표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언을 들은 적이 있느냐 했을 때 이 친구가 저한테 얘기한 게 뭐냐면 자기네 학교에서 러시아 학과는 아닌데 어문계열 학과로 상위권 대학에 간 선배를 찾아갔대요.
그래서 그 선배한테 자기 학생부 종합전형 때 어떤 활동들을 하셨냐. 만약에 이런 것들을 쓴다고 하면 어떻게 쓰는 게 좋냐라고 본인이 직접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또 뭐 그 선배들이 또 좋게 설명을 해준 거죠. 자기 직속 후배들이니까. 그거를 굉장히 그대로 따라하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하고도 굉장히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했대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내용이 좋은 내용이 안 좋은 내용이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제가 주목했던 게 뭐냐면 본인이 판단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조언을 얻기 위해 노력을 했던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친구가 조금 색다르죠. 느낌상. 그러니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다. 우리가 진로 관련 탐색을 막 주체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교내에서 당연히 기본적으로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메꿀 수 있는 조언자 아니면 멘토들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 이 친구가 그 선배들하고 친해서 간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요런 선배가 있다. 그럼 학교 내에 연락처들이 있거나 선생님을 통해 연락처가 있으니까 그냥 자기가 다 문자 보내고 뭐 이메일 보내고 발표 그 감상문들 있으면 다 보냈대요. 그냥 한 번만 읽어봐 달라고. 제가 자기네 학교 몇 학년 후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선배들 입장에서 솔직히 얘기하면 얼마나 귀엽고 이뻐요. 그렇죠. 아무리 자기들도 바쁘지만 조금이야 신경 써줄 수 있는 거잖아요. 톡이라도 하나 보내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을 해서 동아리 활동에서도 나름 자기만의 어떤 발표 보고서를 만들고 진로 활동 한번 볼게요. 찾아오는 대학의 청소년을 위한 심리학 교실이라고 하는 이제 진로 활동을 했어요. 여기서도 광익이는 아니지만 이 니콜라이 고골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다른 소설, 요런 부분을 가지고 심리학과 연관해서 이제 문학적 상징성을 분석해서 심화 탐구 보고서 같은 걸 제출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말씀드리지만 적극적인 활동은 적극적인 활동이지만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문제의 답을 찾을 때 그 문제를 잘 보라고 하잖아요. 문제가 그렇죠. 정확히 어떤 걸 요구하는지 알아야 그에 맞는 공식이나 답을 찾는 거다. 그게 아니면 눈으로 보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근데 이 친구는 그거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 심리학과 관련된 활동을 했으니 내가 생각하는 주제를 어떻게 심리학적으로 발표할 수 있느냐. 그럼 거기에 관련될 수 있는 심리학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소설 작품을 선택하는 능력. 그러니까 이런 능력들이 되게 뛰어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활 기록부를 통해서도 솔직히 좀 느껴지는 부분들. 그러니까 전화도 이 친구라면 꼭 노후노문학과가 아니라 어문계열 학과를 지원을 했다고 한다면은 노후노문이 아니어도 뽑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러시아라는 단어를 빼고 러시아 문학 작품을 딱 빼고 이걸 한국 문학 작품이나 영국 문학 작품이나 미국 문학 작품으로 바꾼다고 해서 이 친구가 이렇게 노력했던 내용이 퇴색되거나 흐려질 것인가? 저는 아니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컨셉을 되게 잘 잡는 친구.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3학년 때 그거와 연결해서 일관성있게 활동을 하죠. 노문학과를 희망하는데 동아리 활동은 똑같은 독서토론 논설부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문학, 예술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걸 다양한 독서 활동으로 보여준 친구예요. 실제로 이 친구 생활 기록부를 보면 제가 오늘 안 가져왔지만 독서 리스트가 거의 없잖아요. 요즘 안 그렇죠. 보니까 이 친구 진짜 독서 리스트로 한쪽이 꽉 찹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생기부에 써줘도 대학이 반영 안 해주는데 불구하고 네. 독서 리스트가 그 생기부 한쪽이야. 어마어마하게 읽고 어마어마하게 일단 보고서를 쓰고 그게 생활 기록부에 기재가 안 돼도 계속 제출했던 케이스. 그러니까 최소한 학교 선생님들이 어쩔 수 없이 리스트는 적어줄 정도로 어마어마한 친구예요. 솔직히 그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내신이 좀 안 나왔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만이 자기가 살 길이라고 요즘 애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활동 안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 친구는 학생부 종합전형만이 자기가 살 길이라 생각을 하고 그만큼 활동한 친구. 진짜 학생부 종합전형만이 나를 구제해 줄 거다. 약간 이 친구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 처음부터.
그래서 활동에 완전 올인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활동은 이 친구 입장에서 활동이 아닌 거예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게 기본이다. 근데 그거를 이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다른 애들이 하는 정도는 그냥 기본으로 하는 거죠. 그거 해갖고 제가 그 학교를 어떻게 가겠어요? 무조건 그거 잘해야지 그나마 저를 보여줄 수 있거나 입학사정관들이 저를 쳐다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내 앞에서 했던 친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야 너는 됐다. 너는 솔직히 떨어져도 내년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재수 한 번 더 해라. 진짜. 올해 너를 떨어뜨린 사람들 아마 그러니까 후회할 수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던 친구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생기만 보면 속된 얘기로 진짜 빵빵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내신에 비해 너무 생활기록부가 잘 돼 있어서 이거 누가 옆에서 해준 거 아니냐. 예를 들면 그런 사교육을 통해서 관리받은 거 아니냐. 정도로 티가 나요. 그런데 본인이 다 한 거예요. 내가 인터뷰를 해본 결과. 이거를 본인이 아니면 누가 그 옆에서 그렇게 나라도 그렇게 못 해줘. 그렇게 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본인이 매일같이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동아리 선생님도 이미 너무 많이 아는 거야. 그러니까 대놓고 써줘. 관심이 많은 학생이다. 그리고 러시아인들의 어떤 사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려는 학구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러시아 소설을 많이 읽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러시아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문화, 예술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이 러시아 작품들을 통해서 러시아의 그 시대, 전근대 사회의 어떤 다양한 사상 이런 것까지도 연구하는 어떤 학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말 그대로 노문학과의 자기가 되게 적합한 인재라고 하는 걸 어느 정도 어필하는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됐겠죠.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의 친구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딱 봐도 이 친구는 본인의 아까 말씀하셨듯이 컨셉. 그러니까 이 친구는 컨셉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뭐냐면 첫 번째로는 물론 나는 생기부가 나의 살 길이다. 두 번째 이거로 통해서 나는 한 단계 위로 점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 대학을. 근데 진짜 마련했네.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학생부 종합병으로 어마어마하게 높이 점핑하거나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많아야 뭐 반 단계, 한 단계 정도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외대 서울 캠퍼스 요 노후과에 들어간 친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한 세 단계 이상에 있는 과를 간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대단한 친구였어요. 이 친구는. 그러니까 활동 자체가 너무 좋고. 물론, 그래도 외대를 쓴다 했을 때 확률상 너무 높아서 솔직히 쉽지 않다. 너가 너무 좋은 생기부 갖고 있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 저보다 학교 입학사정관님들이 이 친구의 재능을 더 정확하게 확인한 걸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제 생활기록부에 잘 된 케이스들에 대해서 여태까지 얘기할 때도 기본적으로는 일정 이상의 내신에서 이제 더 잘 되냐 안 되냐를 그렇죠.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요런 아주 특이한 케이스도 있다. 요런 특이한 케이스들. 그럼 만약에 이 친구가 그 내신으로 그 외대를 들어가기는 좀 힘들었던 상황인 거죠? 서울 캠퍼스를? 네. 거의 불가능하지. 그럼 진짜 이 친구는 불가능하지. 이 친구는 그러면 진짜로 그냥 우주 상향 쓴 거야, 진짜. 그때도 본인이? 우주 상향이었어. 본인이 가장 1순위로 생각했던 학교는 원래 외대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같이 얘기를 하고, 이제 노후노문학과 많지가 않으니까, 여학생이다 보니까, 원래 여대 중심으로 이제 세팅을 하려고 하다가, 뭐 권했다기보다는 어차피 상향으로 한 장 쓴다고 하면 한번 외대를 한번 써보면 좋지 않지 않냐라는 얘기가 이제 나온 거죠. 서로 같이 저랑 얘기를 하다가 처음에 그 친구는 반신 많이 했겠죠. 다 반신 많이 했죠. 심지어 부모님까지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너무 한 장 어이없이 날리는 거 아니냐? 그런데 노과를 쓰자라고 했을 때 이제 제가 판단한 건 뭐냐면 이 친구의 힌트를 얻은 거예요. 우리가 외대하면 일반적으로 외대 어문 계열은 거의 외고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외고 애들이 일단 쓸고 지나가니까. 그런데 외고 애들이 쓸고 지나가도 걔네가 학교 때 배웠던 외국어과들이 거의 메인이에요. 그러면 가장 메인이 뭐 중국어, 일본어, 뭐 영어, 불어, 독일어, 요즘에 좀 핫하다는 게 이제 스페인어 정도. 그러니까 요쪽으로는 경쟁력을 많이 갖추고 있는데 요게 넘어가는 언어들은 그 나라에서 솔직히 살고 온 애라 하지만 생활기록부로 그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문 계열이라고 하는 공통점에서 내가 그쪽과 관련해서 어떤 관심을 가졌냐. 그러니까 외고 애들도 만약 노후과 쓸 거면은 내가 문학 작품으로 노후 논문까지 접하고 뭐 예를 들면 내가 배운 언어의 어떤 특징과 러시아의 어떤 언어의 특징의 연관성 이런 것들로 이제 해석을 하려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러시아에 대한 이미지가 또 안 좋은 것도 있었어요. 아, 그렇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있었고 예. 러시아에 대해서 요즘에 우리가 좀 보고 있는 인식이 좀 안 좋은 것도 있었고 하다 보니 또 요런 것들이 또 이 친구가 지원할 때 좀 이렇게 딱 맞물린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시간과 때라고 하는 운때도 어느 정도 맞았다고 하지만 이 친구가 지금 활동한 내용들을 한번 지금 학부모님들이 색안경을 빼시고 단순하게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가 이렇게 생활 기록부를 쓸 수 있을까라고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렇게 쓸 수 있는 애 한 반에 한두 명입니다, 진짜.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퀄리티를 보여주는 거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직접 한 거예요. 그게 포인트라는 거를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단순히 제가 진로 활동만 갖고 온 게 아니에요. 이제 세특이라고. 네. 아까도 말씀드린 1학년 때는 작가였어요. 국어국문학과. 그래서 국어와 관련된 이제 과목들만 제가 가져와 봤어요. 기본적으로 1학년에 지금 세특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1학년 세특을 보시면 되게 평이합니다. 일반적인 국어 세특을 볼 수 있어요. 일반고 학생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일반고 학생도 요 정도는 국어 세특을 다 써줍니다. 뭐 음문의 변동을 시작을 해서 뭐 탈락이 발생하는 현상에 대한 학습 활동이다 보니까 이게 다 교과서에 이미 내 있는 내용들에 대한 수업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일반적인 평이한 애들도 써줄 수 있는 내용 정도로만 1학년 세특은 채워져 있었어요. 실제로 내신도 그렇게 좋지도 않았었고. 그런데 2학년부터는요. 이제 노후 논문학과라고 하는 걸 전략적으로 결정하고 나서는 이 친구가 많이 바뀌죠. 일단 언어에 매우 관심이 많고 능력이 뛰어나다. 기본적으로 이제 언어에 대한 센스가 좋다라는 거. 그리고 노후 논문학과 진학을 희망해서 요게 제가 포인트로 봅니다. 한국어의 문법적 특성. 아까 외고 애들이 주로 이제 많이 활용하는 걸 내가 활용한 거야. 러시아어에 대한 자료를 조사해서 제출했는데 러시아어의 어미 변화, 뭐 존칭어, 구조적인 특징이 우리 한국어하고 어떤 공통적 차이점이 있는지를 연구했다. 연구했다. 그러니까 한국어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해서 그 내용을 발표 보고했다. 그러니까 1학년의 세특과 2학년 세특을 지금 비교해 보시면 완전히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걸 보실 수 있죠. 거기에 3학년으로 넘어갔을 때 화작을 배웠어요, 학교에서. 화작에서는 화법 영역과 자신의 관심 분야를 연계해서 러시아 문학에서 보이는 자유감접 화법의 문체적 특징과 실현 양상에 대한 탐구 보고서를 작성을 했다. 거기에 이제 메인은 러시아어의 특징적인 것을 내가 이해하고 그거를 조금 더 공부하려고 노력했다. 2학년 때는 러시아어와 우리나라 말에 대한 어떤 차이점, 그러니까 내가 러시아어를 공부할 거니까 도대체 한국어가 어떤 차이점이 내가 이게 가능한지 여부를 좀 판단하는 시기였다고 하면 3학년 때는 이제 러시아어에 대한 어떤 문체적 특징, 어떤 특징들에 대해서 더 조사해서 내가 정말 러시아어를 대학에 가서 공부했을 때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이라 보시면 좋죠. 되게 좋은 케이스의 친구예요. 물론 뭐 이렇게까지 좋은 케이스의 친구를 많이 만나기가 어려워서 제가 또 가져온 것도 있어요. 아, 이게 일반고 애들이 이 정도로 쓴다고? 야, 이거 대단하다.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 얘기를 거꾸로 돌려서 얘기를 하면 본인이 정말 관심이 있고 진짜 어떤 생각을 많이 해서 내가 조금 더 어떻게 활동하는 게 나한테 더 이득이 되는지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한다면 평범한 내신의 일반고 학생들도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를 충분히 다 할 수 있다는 걸 이 친구 어떻게 보여준 거예요. 이 친구가 내신이 1등급 이런 친구 아닙니다. 국수 영사라고 하는 인문계열 교과목 기준했을 때 2.9였어요. 2.9. 2.9가 왜 대응한 거예요? 그러니 교과전형은 불가능한 얘기인 거지. 솔직히 종합전형으로도 붙었을 때 2.9가 붙었다고 하면 누가 일반고가 2.9가 붙었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그냥 순수 일반고 학생이에요. 물론 인천 지역 학생은 아니었어요. 인천 지역 학생은 아니었지만 경기도권에 있는 일반고 학생이었기 때문에
나름 의미 있는 결과값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렇게 좀 판단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작가에서 노노문학과 아니면은 이 부분에서 내가 뭔가 조금 더 대학에 대한 업그레이드 아니면 나의 진로에 대한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해서 변경을 한다고 하면은 저는 어문 계열에서는 상당히 좋은 케이스의 어떤 그 진로 변경, 활동 변경의 내용일 수 있다. 그러면 인문 계열에서 또 이런 식으로 노리는 친구들이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에 이런 케이스를 하나 갖고 왔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거 그래도 작가에서 노문이면 비슷하지 않냐? 그치. 같은 어문에서 어문을 간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 더 사례로 가져온 게 뭐냐?